뭔가 다양성을 끌어안지 않은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 시기에도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입체적으로 조명을 해야지만 이 뿌리에서 시작하는 지금 동시대 작가들이 조금 더 긍지를 가지고 이 다양한 문화적인 유산을 받아들이고, 저는 여기서 말하는 문화적 유산이라고 할 때에는 뭐 한국이라는 어떤 테두리를 두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곳에서 자랐으면 아무래도 아무리 세계화가 된 시점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어떤 과거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우리가 놓쳤던 것들을 지금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이제 제가 2017년도에 원래 이제 투자회사 쪽에 있다가 문화와 공간과 예술과 일상이란 어떤 키워드로 무언가 회사를 시작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좀 불투명한 어떤 그런 단계였는데, 결정적인 어떤 갤러리를 하게 된 거는 저희 엄마가 이제 2020년에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때 사실 엄마의 돌아가심이 저에게 좀 뭔가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을 문화와 예술로 해보자라는 강한 어떤 동기부여가 됐기 때문에 그때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사실 이 업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냥 무작정 이 자리에 갤러리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네. 제가 개관전은 돌아가신 이제 손현욱 작가의 조각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손현욱 작가가 이제 82년생이시고 몇 년 전에 이제 어떤 이제 사건이 있으시는 돌아가셨는데, 그가 만들었던 조각들을 다시 재조명하고 그가 이제 대중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내 조각의 이유다라는 말에 너무 사실은 감동을 받아서 그 전시를 하게 됐었어요. 네.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되게 범생인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런지 처음에 잘 모르는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시는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해서 매달 한 번씩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 12월 전시 이후로 15번 정도의 전시를 하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재개관이라고 부르기까지는 좀 뭐하지만 한 6개월 정도 그동안에 배웠던 어떤 미술계라든지 이 시대가 돌아가는 거라든지 미술 사조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이제 좀 습득을 하고, 이제 페이즈 0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페이즈 1으로서 다시 이제 전시는 김광현 선생님 전시로 오픈을 하게 됐어요. 네. 항상 선생님 작품 앞에서는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가까이서 쳐다본다든지 뭐 밑에서 쳐다본다든지 뭐 옆면을 바라본다든지, 항상 그 앞에서 제가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 의식할 수 없는 어떤 행동들을 한다는 것에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어요. 제가 이제 선생님 작업을 성공미술관에서 했던 도록을 보면서 이렇게 익혀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시기에 명확한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가 있었고, 그 시기를 얘기를 들어보니 선생님께서 이제 굉장히 사실 어린 나이에 극사실회화라는 것을 하셨고, 그게 어떤 사조로서 자리를 잡았고 또 2000년대 들어가면서 그 극사실회화라는 게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사실 어떤 작가로서 어려움을 크게 겪지 않게 굉장히 안정적인 생활을 했던 작가 중에 한 분이세요. 특히 또 뭐 홍대, 모교이신 홍대에서 교수 생활까지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성공한 작가셨죠. 그런데 그런 어떤 안정적인 생활을 55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뉴욕에 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의 계기 속에서 2008년도에 이제 귀국전을 하셨고, 물론 2008년 이후에도 왔다 갔다 하셨지만 그 이후에 작업이 많이 변화가 되셨어요. 김강민이랑 작가는 현재는 극사실회화 작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시작했던 어떤 뿌리는 극사실회화이기 때문에 그의 현재 작품에도 그 DNA가 많이 남아있고 그 영향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극사실회화라고 할 때 우리가 떠올리는 김보경 선생님의 형상에 대한 충동, 어쨌든 그 시기에 극사실회화가 나오던 시기는 단색화라는 모더니즘 추상화가 어쨌든 주류를 잡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분명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형상을 그려내고 싶은 어떤 분명히 충동이 있었을 거고, 사실 그런 모더니즘 추상화가
일반인들에게는 좀 현실을 떠나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좀 뭔가 소외된 일상이라든지 우리 주변의 일상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분명히 충동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두 번째는 저는 윤난지 선생님의 글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사실 이 전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흘러가고 있는데, 그렇게 추상에서 구상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그 모든 것을 좀 끌어담는 어떤 사조로서 극사시회화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전 윤난지 선생님의 의견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들이 그려내는 극사시회화 사조에 들어가 있는 작가들이 그려내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대의 재현을 의미를 넘어서 실제로는 사실 굉장히 서 있는 원근법을 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면성이라든지 환영이라든지 이 두 가지가 이 한 작품 안에서 공존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구상과 추상이 같이 존재하는 어떤 장으로서 많은 담론이 오가는 시기에 그거를 조금 더 끌어안으려고 했던 시대의 기호로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팀원들이 항상 대표님 왜 이렇게 어려운 길 가시냐고 하는데, 제가 자랐던 어떤 환경에 사실 저희 아버지가 서예를 하셨고 동양화를 좀 모으셨었어요. 근데 또 저희 엄마는 굉장히 좀 앞서 나가는 현대적인 감각의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걸 좀 좋아하셨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동양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동양화라는 것이 과연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동양화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사실 그거를 조금 펼쳐낼 수 있는 전시를 기획 중이에요. 그래서 동양화라는 것을 기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주제로 접근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제3세계가 그렇겠죠. 빠른 서구화를 겪으면서 자신들의 문화보다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동경하고 그거를 빨리 받아들여서 체화시키는 데 집중했던 시기를 지나 지금 현재 동양이라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 우리가 느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또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동양이라는 것을 어떻게 미술과 연결 지을 수 있는지, 그래서 사실 방향은 조금 나왔는데 좀 주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 철학적으로 차별화되는 어떤 부분들의 공통점을 가진 작가님들의 전시를 좀 하고 싶거든요. 근데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사실 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어떤 것을 하겠다, 어떤 것이라는 게 정의되어 있지 않을 때조차 문화예술을 통해서 나눔과 이야기를 만든다라는 명확한 공공적인 목표가 좀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것을 서로 나눌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곳, 그것이 사실 저희 갤러리의 비전이에요. 그리고 나누어져야지만, 공유되어야지만 사실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시대의 예술은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지만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사실 그 두 가지, 나눔과 이야기가 굉장히 예술이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김광 선생님의 사랑에 푹 빠져 있어요 지금. 그냥 눈 떴을 때부터 감을 때까지 김광 선생님만 떠올려요. 처음에는 선생님 얼굴이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우리 사람을 보고 와도 어렴풋하잖아요. 작품을 통해서 기억하다 지금은 심지어 선생님 얼굴을 떠올려요. 그렇지만 갤러리스트는 되게 바람둥이 같아요. 왜냐면 한 작가한테만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작가한테 영향을 받았다기보다 사실 저의 오늘에 있기까지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은 사실 엄마세요. 그래서 이 모든 갤러리의 시작도 엄마고, 그 엄마라는 것이 저의 엄마일 수도 있지만 우리 자연도 우리의 엄마일 수도 있고, 모두가 이제 엄마라는 어떤 존재라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그래서 저는 사실 엄마라는 저의 개인의 엄마와 그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런 마음을 주신 분도 엄마인 것 같아요.